다음은 생활상식 코너입니다. 꽃가루 알러지는 원래 봄철에 유행하는데요. 요즘은 봄뿐만 아니라 환절기마다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화한의원 황여정 원장으로부터 알러지 질환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알레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알러지라고 말합니다. 1906년에 오스트리아 소아과 의사인 피르케가 처음으로 제창한 개념입니다. 보통 근초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근초더미가 많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채기 갑자기 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과민 반응이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유달리 과민하게 나타나는 반응, 이것을 알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러지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러지 중에서 특히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알레르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항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항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항체, 안티바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민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1, 2, 3, 4형이 있습니다. 제1형을 즉시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바람이 쐬면 바로 즉시로 기침이 나오고 또 꽃가루를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바로 콧물이 줄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즉시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1형입니다. 제2형은 항체 매개형입니다. 또 제3형은 면역복합체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혈청병을 말합니다. 또 제4형은 세포매개형이라고 이야기해서 신장을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제1형 당뇨에 해당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형 류마토이드 같은 이런 것들도 제4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질환과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이 알레르기 질환은 거의 대부분 유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로 최근에 보고된 국제역학조사 보고서에 이야기하게 되면 부모가 유전이 전혀 없이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12.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앓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병력이 있거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70% 이상 되는 많은 알러지 유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대물림되는 유전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전염되어지는 않습니다. 알레르기 질환과 환경과의 관계를 알아보게 되면요. 여러분 요즘 최근 들어 진짜 수질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또 공기가 많이 오염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맑은 공기 같아도 햇볕이 자세히 나는 방에 있어 보면 여러분 먼지가 가득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식물들이요 살아남지 않습니까? 환경이 안 좋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잖아요. 이 살아남은 이게 식물들이 오히려 많은 독성을 더 품고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공격해서 그래서 악순환 돼서 사람들은 더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고 또 병은 또 사람들은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자꾸 악순환돼 가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과 면역과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또 질병에 많이 노출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레르기를 많이 앓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 면역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강해져야만 병을 잘 이길 힘이 생기는데 이길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알레르기 질환은 더 강하게 더 많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아주 강하게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4대 알러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알러지 질환을 크게 나누어서 4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주로 아토피 피부염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식, 그 다음 비염, 그 다음에 결막염입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주요한 그 알레르겐,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가장 첫째가 음식에 의한 것입니다. 계란의 흰자이라든지, 계란의 계란 또 다른 계란말이라든지, 아니면 우유라든지, 특히 땅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복숭아 털 같은 거, 이런 게 음식물에 의한 것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꽃가루나 식물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 다음 주로 나무들이 꽃이 많이 날리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에 이것이 강하게 일어나는데요. 꽃가루를 많이 뿜어내는 그런 나무들에게서 알러지 증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편백나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리나무도 그렇고, 많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꽃가루가 날리면 여러분 이렇게 눈도 못 뜨는 사람이 있고요. 연신 재채기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숨이 막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곰팡이류와 진먼지 진드기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곰팡이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벽에 있는 많은 팡이류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라 해서 진먼지를 먹고 사는 진드기, 소파나 아니면 카페트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많이 일으키는 게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몸에 많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간혹 가다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집에 개미가 생겨서 개미가 물었을 때 또 알러지 증상이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동물에 의해서 알러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동물은 털이 많은 동물, 그 다음 애완동물, 이래서 가루를 많이 날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알러지 증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리적 압박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 압박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주로 찬 바람이나 뜨거운 햇볕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손으로 문질렀을 때 이런 것, 심지어는 여러분 찬 바람만 쐬도 알러지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햇볕만 봐도 알러지를 강하게 일으켜서 햇볕을 차단하면서 낮에는 활동 못하고 밤에만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괴로운 환경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알러지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알레르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